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31번부터 33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쪽, 1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작품은 이제 이호석 소설가의 메밀꽃 필 무렵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가다의 행렬을 아래와 같이 그림 기호로 나타내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행렬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가부터 다를 읽어봐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30번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이곳은 떠돌이 장군인 허생원인 이곳에서 수직적으로 이동한다. 거듭 시련을 겪은 후 정착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곳에서는 시련을 거듭해서 겪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3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주 힌트가 되는 문제네요. 이 작품은 자연 배경, 현재와 과거의 연결 구조, 한국적인 소재의 선택, 서정적 문체 등이 조화를 이루어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중심 인물들과의 관계가 밝혀지는 탐정식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뭐를 통해서? 질문과 대답.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잘 알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막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하게 흘리고 있었다. 대화까지는 채심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산 허리에 걸려있다. 산 허리에 걸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길이 산 허리에 걸려있으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메밀꽃 필 무렵에 백미가 되는 서정적이고 감각적이고 낭만적인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몇 사람이 나왔어요? 세 사람. 소설 분석하는데 인물 사건 배경이라 그랬죠?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들어섰다. 이 기억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아주 메밀꽃 필 무렵에 백미가 되는 부분으로서 서정적이면서 감각적이고 좀 낭만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 나오네요.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의 손 동이에게는 확 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진 않았다. 허생원하고 동이가 나왔어요.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나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이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레방앗간으로 가지 않았나? 공간적 배경이 물레방앗간.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지. 누가요? 허생원이. 옛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생원이 이제 물방앗간에 들어간 성서방네 처녀와 그 하룻밤에 어떤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팔자에 있었나 보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나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 녹았다. 날 기다리는 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눈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일 때였지. 한 집안 1인이 딸에겐 늘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면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는 울때같이 정을 끄는 데가 있을까. 처음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나.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지 라고 하면서 성서방네 처녀와 허생원의 그 어떤 추억을 지금 허생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철인지로 주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또마기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오죽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찾으려고 이렇게 허생원이 제천 장판을 뒤졌는데 허나 처녀의 꼴은 꽁거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맘에 든 것을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도 성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하는 허생원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수 좋았지. 그렇게 심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이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놀고 생각만 해도 진두전이 나지. 그러나 늙음악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이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애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나설까? 이 옛 처녀가 누구야? 성서방네 처녀죠?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어떤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난 거꾸로 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서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로 늘어섰다. 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뭐요? 가로로 늘어섰다고 그랬죠? 자, 아까 여기 가에서는 어땠어요?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외줄로 늘어섰다고 그랬고 이번엔 가로로 늘어섰다라는 거죠. 총각도 젊겠다. 지금 한창 시절 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섭게 생각 말게.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한 끝이라 동희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쪽도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희는 정색하고 우기는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촌 촌에서 달도 차지하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쭉 씻어내렸다. 자,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에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반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서 개울로 건너가는데 이제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불로 얻어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해서 의불하고는 전 망난이에요. 철 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들 편할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 당하고 나니 집골이 무엇겠소. 18살 때 집을 뛰어나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낯세론 섬이 묻어난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허리 깊어 허리까지 채웠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 훔칠 듯하였다. 떠내려갈 듯 아주 물살이 셌네요.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희와 동희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이제 둘만 따로 떨어진 거죠. 모친의 친정은 원래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어. 봉평이라는 말. 제천에 있던 동희 어머니가 봉평이 고향이라는 말을 들었고 아버지는 알 수 없다는 걸 들었는데 여러가지 힌트가 되겠죠. 탐정식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허생원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그의 친구 조선달 같이 장사를 하는
장돌뱅이죠. 동의 역시도 장돌뱅인데 이 동의는 주막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허생원이 조선달에게 자신의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동의가 그때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의 이야기는 허생원은 들을 수 있었죠. 들어서 보니까 동의가 어머니가 제천에 있는데 봉평이 고향이고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걸 통해서 허생원은 뭐를 느껴요? 동의가 아들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행렬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문제 읽었으니까 가나다를 보니까 처음엔 외로 한 줄, 나에서는 가로로 한 줄, 다에서는 조선달이 앞으로 가고, 이게 조선달이겠죠. 조선달이 앞으로 가고, 동의는 허생원을 데리고 오느라 뭐 한 겁니까? 허생원을 데리고 오느라고 지금 멀리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보니까 요게 허생원이 되겠죠. 이게 조선달이고 이게 동의가 되겠죠. 자, 가의 행렬은 공간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아주 이거 기가 막힌 구석이요. 사실은 너무나 치밀해요. 가에서의 바탕을 통해서 허생원과 조선달의 이야기를 동의는 듣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허생원이 아버지일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서는 이렇게 나란히 가다가 뭐하는 거야? 고개를 만나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끊겼죠. 그리고 동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에서는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달과 따로 떨어져서 동의하고 허생원이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죠. 가를 보니까 공간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 가능하죠. 외길이기 때문에 늘어설 수밖에 없게끔 나의 행렬은 대화 참가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 가능하죠. 대화 참가자 수에 영향을 미치죠. 나란히 가로로 늘어서 있으니까. 다의 행렬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왜냐면 지금 앞에 조선달 하나 그리고 뒤에 허생원과 동의 하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가에 비해 다에서 네모 역할, 조선달이죠. 조선달의 역할이 커집니까? 조선달의 역할은 뭐야? 작아지죠. 여기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조선달의 역할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정답 4번. 가에서 다로 전개될수록 지금 허생원과 동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에서는 어때요? 멀었잖아요. 멀었죠. 멀었죠. 둘이만 남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번. 시련을 겪은 곳이 어디냐? 시련을 겪고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죠? 고개가 되겠죠. 이것은 고개다라는 거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33번 보기를 바탕으로, 자, 보기 아까 읽었었죠? 자, 허생원은 1번 보죠. 옛 추억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한국적 소재인 핏줄 찾기 이야기 독자가 쉽게 공감하겠어. 그렇죠. 핏줄 찾기 공감하죠. 허생원의 과거 일이 작가의 글솜씨를 아름답게 꾸며서 독자에게 전달되겠군.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아주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4번 허생원과 동의의 대화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추구,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혈기에 대한 정 이런 거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허생원은 동의모가 성소망대 처녀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탐정식 질문을 하고 있지요. 맞지요? 이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31번부터 3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틀린 부분 여러분의 사고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